부자 따라했다가 망한다. 은퇴 후 진짜 부자 되는 법 공개.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의 성공 사례를 보며 나도 저렇게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곤 해요. 그들의 습관을 따라하고 투자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면 나도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부자들의 삶은 그들만의 배경, 경험, 그리고 재정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단순히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이번 글에서는 부자들의 습관을 무작정 따라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와 진정한 은퇴 후 재정적 안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작정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 첫 번째 사례는 50대 중반의 김 씨입니다. 김 씨는 퇴직을 앞두고 주변에서 성공한 부자들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는 남은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했고 당시 유망해 보였던 테크 주식에 몰빵했어요. 부자들도 다 이렇게 투자한다던데 라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잃고 말았어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자들은 손실을 감당할 만한 여유 자금이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처럼 부자들의 투자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따라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많은 경우 손실이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퇴직금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2. 과한 소비가 실패를 부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의 박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명품 가구와 고급 차량을 구입했어요. 부자들처럼 여유롭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 후로 매달 생활비가 크게 늘어났고 자산은 점점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은퇴 초기엔 여유가 있었지만 불필요한 소비가 지속되면서 재정적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자들이 고가의 물건을 사는 것은 그들의 수입 구조와 지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어요.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소비를 지속하면 금세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엔 특히 절제된 소비 습관을 기르고 남은 자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과한 소비는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3. 남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 실패한 사례. 세 번째 사례는 55세의 최 씨입니다. 그는 친구의 성공적인 창업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비슷한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몇 년 전 작은 카페를 차려 큰 성공을 거뒀죠. 최 씨는 친구의 전략을 그대로 모방해 비슷한 상권에 같은 컨셉의 카페를 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씨의 카페는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말았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최 씨가 모방한 친구의 사업은 당시 시장 상황과 개인적인 능력에 맞춘 전략이었기 때문이었죠. 최 씨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따라하기만 했던 겁니다. 이 사례는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줘요. 그들의 성공은 그들만의 경험, 능력, 그리고 환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베껴도 똑같은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은퇴 후 진짜 부자가 되려면 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부자들의 성공 방식을 모방한다고 해서 은퇴 후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들의 방법론을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정적 안정은 결국 자신의 상황에 맞춘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째, 자신만의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부자들이 무엇을 하든 나에게 맞는 재정 관리 방법이 따로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수익의 일부는 안전한 자산으로, 일부는 적절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로 분산하는 것이 좋아요. 둘째,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기르세요.
과한 소비는 자산을 빠르게 줄어들게 만듭니다. 특히 은퇴 후엔 수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소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세요.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의 성공을 따라 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나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비결입니다. 은퇴 후에도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부자들의 성공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재정 계획과 소비 습관을 세우고 나만의 길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 따라 했다가 망한다. 은퇴 후 진짜 부자 되는 법 공개. 2부. 지난 글에서 우리는 부자들의 성공 방식을 무작정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의 재정적 성공은 그들만의 독특한 상황, 경험, 그리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은퇴 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루어 볼 텐데요. 특히 은퇴 후 재정적 안정에 필요한 전략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재정 계획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첫 번째로 은퇴 후에 재정적 안정을 원한다면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도 바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생활비를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자산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이를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산 평가를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은퇴 후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부자들의 투자 방법을 따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맞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프리랜서 일입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회사에서 경영을 해왔던 사람이 은퇴 후 경영 자문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팔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연금 이외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단, 프리랜서 일은 초반에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미를 수익화하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때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 취미로 찍은 사진을 판매하거나 취미로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요리 클래스를 열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즐기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3. 지출 관리,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핵심.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지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퇴직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다가는 금방 재정적 압박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특히 과한 소비는
자산을 급격하게 소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처럼 고급 차나 명품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 생활비를 조절해야 하죠. 예를 들어 구디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량을 계속 보유하는 대신 소형차로 바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관리비, 생활용품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유지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건강을 잃으면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병원을 자주 가지 않게 되면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4.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 마지막으로 부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안정적인 수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외에도 부동산 임대나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주식 투자도 좋은 수익원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투자, 자산의 일부를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고위험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만의 재정 철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방식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과 능력에 맞는 재정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은퇴 후 재정적 안정에 이르는 길입니다. 결론 내 방식대로 차근차근. 부자들의 성공 방식은 그들만의 배경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나만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정 계획을 세우고 무리하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지출을 관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며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진짜 성공적인 은퇴 후 재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부럽지 않은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